31살 미혼남입니다. 네, 총 자산이 10억인데 순자산이 4억이고 대출이 6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6억인데 그러다 보니까 월 수입이 500인데 월 지출이 450인데 대출금 상환이 280만 원이에요. 조금 됩니다. 네, 사실 남는 게 없죠. 크게 남는 게 없어요. 한 50만 원 저축하는 거고 허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좀 위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부채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딱 여기서 딱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하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울산 남구 아파트를 3억 9천인데 여기 이제 2020년 3월 아마 요 첫 주택을 샀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이게 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랐으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눈이 번쩍 뜨여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주택들을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거주지가 이제 이쪽이 라인이다 보니까 울산, 구미, 포항 그래도 나름 분산 투자하신 거예요. 지역적으로 나름 분산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울산, 구미, 포항에서 샀는데 그래도 이게 다 보니까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2억 6천에 샀는데 실거주도 4억 9천, 뭐 5억 5천 정도. 네, 이게 현재 5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경기 이쪽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올랐으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항 북구 아파트도 1억 4천인데 이거는 이제 전세를 빼주고 1억 8천인데 이제 냅뒀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2020년도에 다 세 채를 사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1년 동안 이제 세 채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딱 샀는데 운 좋게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두 채, 세 채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약간 비슷한 게 그랬던 게 제가 그 부동산 첫 투자를 했던 게 이제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004년도에 제가 목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억 2천에 샀는데 1년 만에 그게 2억 5천으로 팍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목동 빌라를 샀던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아파트 살 돈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빌라를 좀 알아봤는데 근데 목동 빌라가 그때 이제 염창역에 9호선도 뚫리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막 올랐는데도 그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평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싸다. 저평가가 돼 있다.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고 뭐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샀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똑같아요.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 샀는데 이게 올라버리니까 이렇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갑자기 막 1년 만에 2억 5천으로 확 2억 5천 6천으로 확 떠버리니까 저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목동을 사기에는 좀 늦었다 생각해서 다른데 뭐 부천이라든가 망원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찾아서 이런 빌라를 투자를 해서 또 많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 상담 사례 중에 광명에서 하신 분도 그냥 부모님이 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나는 우연찮게 하나 샀는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막 재미도 있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첫 투자를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첫 투자를 진짜 막 이상한 썩어가는 빌라를 사서 고생을 하면은 부동산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절대 부동산 투자 안 하게 되거든요. 폭락론자가 돼요. 폭락론자. 그럴 수도 있어요. 폭락론자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부동산 하면은 다 그냥 미운 거예요, 다.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첫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처럼 이제 첫 투자가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해서 2차, 3차도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첫 투자할 때 반드시 좀 약간 그래도 이것저것 좀 따져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주변에 좀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 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사연자 같은 경우에 광명에 사셨던 분은 부모님이 그냥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좀 이쪽에 밝으시거나 주변에 이렇게 좀 밝으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로 그래도 좀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요. 친구들한테. 그냥 모르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그분들한테 조언을 왜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조언을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언을 구하려면 좀 약간 그래도 공신력이 있거나 근데 그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런 그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선별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첫 투자가 잘 되니까 바로 거침없이
그러니까요. 네, 거침없이 이제 하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첫 투자 성공하니까 거침없이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투자할 땐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추진력. 근데 추진력이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투자를 좀 과감히 할 필요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못해, 투자를.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무모하지만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봐요. 투자에 있어서는. 저게 지금 한 해에 다 산 거거든요. 네, 한 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예. 근데 여기서 딱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하기에는, 왜냐면 부채가 6억이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 자체가 좀 굉장히 공격적이시다.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나이에 비해서 잘 하시고 또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는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한 68점에서 70점?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왜냐면 그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 금액이 5억 5천이면 한 1억 6천, 요것만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오른 게 아니야. 한 4천만 원 올랐고, 나머지는 뭐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근데 2년 전이라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7천만 원 뭐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좀 70점 정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 2020년도였으면 또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서 80점 정도 이상을 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은 없고 지금 신용대출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용대출이 1억 5천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쓴 거 아닐까요? 이것도 신용대출도? 네. 그런가? 풀캐파로 지금 1억 1억 5천 5천 썼고 주담대 2억. 그래서 6억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네요. 2억 8천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요. 저 2억 8천하고 신대 1억 5천하고 주담대 2억 6천. 그렇구나. 합치면 6억. 예, 6억. 그러네. 신용대출도 다 쓴 거군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부채가 6억인 거죠? 남자네. 그러네. 상남자?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축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금리 올라가면 거의 지출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수입에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또 잘 해야 돼요. 괜히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 잘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에서 잘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장 생활에서 따와서 내가 전업 투자자 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울산 아파트를 신축일 때 매도를 할까? 근데 아마 이거 아파트를 신축인데 매도하는데, 제가 이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항 구미 아파트를 일반 과세 2020년 말이니까 세 채 모두 매도할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채 매도 팔고 울산을 월세를 살며 투자를 계속할까, 주택을 모아 나갈까, 사고 팔고를 할지 생각하는데, 일단은요, 이거 아파트를 제일 나중에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종주택, 일가 1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순서를 일단은 요거나 요거 어차피 둘 다 일반 세율이니까, 내년 5월까지는 그 중과세 안 되고, 어차피 이거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세율이니까 다주택 다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먼저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같은 해만 안 팔면 돼요. 같은 해 팔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합산과세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같은 해 안 팔고, 이거를 12월 31일 날 팔고, 이거를 1월 1일 날 팔아도 내년 다음에 1월 1일 날 팔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이 팔 때는 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잔금 기준이다.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거를 먼저 팔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공실이니까 이게 먼저 팔기에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말부터 팔까 말까 고민하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안 좋긴 해요. 지금 특히 포항 북구는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전세를 놓거나, 이거 공실이면 아까우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팔기에는 조금 안 팔릴 것 같고,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2024년이나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때, 좀 매수 수요가 늘어났을 때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늦게 팔아야 되니까. 이거 팔고 이거 팔아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5억 5천이면 1억 6천이려면 만약에 비과세 안 받으면 이거 세금 한 5, 6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1억 5천, 1억 6천을 그냥 세금 없이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좀 뭐 세를 한번 월세를 주거나 좀 단기 임대, 요새 단기 임대도 있으니까 뭐 6개월, 1년 뭐 가능하면 그렇게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처분하고 처분하고 맨 마지막에 팔아서 세 채 모두 매도하는 거 오케이. 일반 과세 2020년 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울산 아파트 신축일 때 매도가 가능하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거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그죠? 신축일 때. 근데 어차피 2년 후래도 신축은 신축이니까 2년밖에 안 지난 거니까 한 텀을 한 2024년 정도로 보시고 매도 계획을 좀 짜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고, 물론 그 안에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꼭 그 안에 2024년 팔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팔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좀 길게 텀을 갖고 처분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채 모두 팔고 울산을 월세 살면 투자 계속,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주와 투자는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살고 남는 돈으로 이거 다 팔면 한 4억으로 뭐 충분히 또 이때 포트폴리오 짜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울산 구미 포항보다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아파트, 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산을 불려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얘기예요. 주택을 모아 나갈지 사고 팔고 할지. 저는 스타일이 뭐죠? 사고 팔고죠. 주택을 모아 나갈지 하시는 분들은 갭투자 하시는 분들, 갭투자를 여러 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갭투자하게 되면은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하니까 수익이 커질 때는 정말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역전세 난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한 번에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전세에서 전세가 소멸이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4억이면 40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전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사고 팔고 전략을 택하는 거고, 대신에 갭투자하게 되면 거주 요건은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장단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사고 팔고 뭐 서너 채로 늘려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하면서 거주 주택을 좀 약간 좋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다. 근데 저는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은. 이건 다 스타일이 또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서 또 말씀하시는 강사마다 또 다를 수 있고 유튜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간략하긴 해요. 그리고 31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또 그게 목표가 강남 아파트 진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제 나이대가 되면 충분히 강남 아파트에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알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네. 저가 이제 2020년에 일찍 네네. 상대적으로 좀 시작을 하신 네네. 분이고, 네. 2022년 지금 상황에서 네네. 30살 초반이라면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한 5천에서 1억 정도? 5천에서 1억? 31살에? 네. 지금 그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 단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을 거니까 청약으로 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안 붙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오릅니다. 그런데 하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은 최소한 2, 3억 정도? 많으면 한 4억 정도, 3, 4억 정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괜찮아요.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 채도 해도 되고, 뭐 여유 되면 두 채까지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건이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2020년도에 옥정 미분양 두 채 잡으라는 것처럼 2018년도에 김포 미분양 두 채 잡으라는 얘기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렇게 오를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점하면은 분명히 나중 되면은 시간 지나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